안녕하세요. 잠 못 드는 밤 여러분의 등 뒤를 지키는 영시의 괴담 DJ 수진입니다. 여러분 혹시 집이라는 공간을 100% 신뢰하시나요? 내가 잠근 문, 내가 닫은 창문, 과연 그것들이 나를 완벽하게 지켜줄까요? 오늘 모신 분은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자취를 시작했다가 평생 잊지 못할 공포를 겪으신 김민호 씨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민호입니다. 막상 마이크 앞에 앉으니까 그날 기억이 떠올라서 좀 떨리네요. 괜찮아요, 민호 씨. 여기는 안전합니다. 천천히 물 한 모금 드시고 시작해 볼까요? 대체 그 자취방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네, 제가 2년 전 취업 때문에 급하게 서울로 올라왔을 때 일이에요. 사회 초년생이라 돈이 없어서 보증금이 싼 방을 찾고 있었거든요. 신림동 고시촌 쪽을 뒤지다가 운 좋게, 아니, 운이 없게도 그 방을 발견했습니다. 운이 없었다뇨? 방 컨디션이 별로였나요? 아니요, 겉보기엔 완벽했어요. 풀옵션 원룸인데 보증금 300에 월세 35만 원. 시세보다 훨씬 쌌죠. 건물주 할머니 말로는 전 세입자가 유학을 급하게 가서 싸게 내놨다고 하더라고요. 방 구조는 평범했어요. 현관 들어오면 바로 부엌 겸 거실이 있고 안쪽에 침대랑 문제의 그 붙박이장이 있었습니다. 붙박이장이요? 벽에 고정된 그 옷장 말씀하시는 거죠? 네, 짙은 갈색 나무로 된 옛날식 옷장이었어요. 꽤 컸죠. 이사 첫날 짐 정리를 하고 누웠는데 기분이 묘했어요. 방은 조용한데 자꾸 어디선가 시선이 느껴지는 기분? 아시나요? 분명 혼자 있는데 혼자가 아닌 것 같은 그 찝찝함. 알죠. 뒤통수가 따가운 느낌. 예민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저도 처음엔 제가 촌놈이라 서울 생활에 긴장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사 온 지 일주일쯤 지났을 때부터 구체적인 징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수진 씨, 바나나 우유 좋아하세요? 좋아하죠. 목욕하고 나오면 국룰이잖아요. 저도 좋아해서 편의점에서 4개 묶음을 사서 냉장고에 넣어뒀어요. 퇴근하고 하나 마셔야지 하고요. 그런데 퇴근하고 냉장고를 열었는데 우유가 3개밖에 없는 거예요. 헤이, 아침에 드시고 까먹으신 거 아니에요? 절대요. 저는 아침에 물만 마셔요. 이상하다 싶었지만 내가 정신이 없나 보다 하고 넘겼어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다음 날은 먹다 남은 치킨 조각 위치가 바뀌어 있고 며칠 뒤엔 화장실 칫솔이 젖어 있었어요. 분명 아침에 쓰고 말려뒀는데 퇴근하고 오니까 축축한 거예요. 와, 칫솔이 젖어 있었다고요? 그건 진짜 소름인데. 도둑이 든 건가요? CCTV는요? 오래된 빌라라 복도 CCTV는 장식품이나 마찬가지였어요. 현관 도어락은 최신형이라 외부 침입 흔적도 없었고요. 그래서 저는 옆집 남자를 의심했어요. 백수처럼 보이는데 맨날 모자 푹 눌러 쓰고 복도에서 담배 피우던 남자였거든요. 벽간 소음도 심했어요. 밤마다 옆방 쪽 벽에서 쿵, 쿵 하고 둔탁한 소리가 들렸거든요. 아, 벽간 소음 스트레스 장난 아니죠? 그래서 따지러 갔나요? 네, 한 번은 너무 시끄러워서 갔는데 그 남자가 절 보자마자 미친 사람 보듯이 욕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하루 종일 잤다고. 억울했지만 증거가 없으니 돌아왔죠. 그리고 대망의 사건이 터진 날은 12월의 어느 추운 겨울밤이었습니다. 그날 영하 10도까지 내려갔던 날이에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제가 가스비 아낀다고 보일러를 항상 외출 모드로 해놓거든요. 난방비 폭탄 맞기 싫어서요. 밤 10시쯤 녹초가 돼서 집에 들어왔는데 현관 문을 열자마자 훈훈한 공기가 훅 끼치는 거예요. 그리고 신발을 벗고 발을 디뎠는데 방바닥이 뜨끈했어요. 잠깐만요. 보일러가 켜져 있었다고요? 네, 그것도 아주 빵빵하게요.
제가 급하게 보일러 컨트롤러를 봤는데 숫자가 돌아가고 있었어요. 누군가 제가 오기 직전까지 그 방에 있다가 보일러를 켜놓고 사라진 거죠. 머릿속이 하얘지더라고요. 도둑인가? 아니면 집주인 할머니가 들어왔나? 저는 야구방망이를 들고 화장실, 싱크대 밑, 심지어 침대 매트리스 밑까지 다 뒤졌어요. 그런데 아무도 없었어요. 쥐새끼 한 마리도요. 와, 미치겠다. 밀실 공포네요, 완전. 그래서 신고했나요? 심증만 있고 물주인이 없잖아요. 경찰 부르기도 애매하고. 그날 밤 저는 너무 무서워서 불을 다 켜고 식칼을 머리맡에 두고 이불을 뒤집어 썼어요. 잠이 올 리가 없죠.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있는데 새벽 3시쯤이었나? 정막 속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끽. 아주 미세한 나무 비틀리는 소리. 소리는 현관도 창문도 아닌 제 발치에 있는 붙박이장 쪽에서 났어요. 이불 틈으로 살짝 눈을 뜨고 옷장을 봤죠. 옷장 문이 아주 살짝 1cm 정도 열려 있었어요. 분명 자기 전엔 꽉 닫혀 있었는데 설마 그 안에 누가... 그 틈 사이로 어둠 속에서 하얀 자위가 번뜩이는 게 보였어요. 누군가 안에서 저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야, 눈이 마주쳤나요? 아니요. 다행히 방이 어두워서 저는 자는 척을 했어요.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았지만 여기서 소리를 지르면 죽을 것 같았거든요. 저는 필사적으로 코를 고는 척 연기했어요. 그러자 잠시 후 옷장 문이 스르르 닫히더군요. 탁 하고요. 날이 밝자마자 저는 바로 밖으로 뛰쳐나와서 친구네 집으로 도망갔어요. 와, 진짜 침착하셨네요. 저였으면 기절했을 거예요. 당장 이사 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고 싶었죠. 근데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리고 정체를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친구한테 사정을 말하고 친구랑 같이 작전을 짰어요. 홈 CCTV를 설치해서 증거를 잡고 경찰에 넘기기로요. 낮에 몰래 들어가서 책장 틈 사이에 초소형 카메라를 숨겨두고 저는 친구 집에서 실시간으로 핸드폰으로 지켜봤습니다. 범인이 나타났나요? 오전엔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런데 오후 2시쯤 핸드폰 알림이 울렸어요. 움직임이 감지되었습니다. 화면을 켰는데 현관문은 그대로 닫혀 있었어요. 그런데 붙박이장 문이 천천히 활짝 열리더니 거기서 웬 남자가 기어 나왔어요. 말라 비틀어진 체형에 머리는 산발이고 냄새나는 낡은 러닝 셔츠를 입고 있었는데 자세히 보니 제 옷이었어요. 그 남자는 옷장에서 나오자마자 기지개를 켜더니 아주 자연스럽게 제 냉장고로 가서 물을 꺼내 마시더라고요. 그리고 제 침대에 누워서 리모컨으로 TV를 켰어요. 소리는 무음으로 하고요. 마치 그 집 주인인 것처럼 행동했어요. 소름 돋는다. 그럼 평소에 민호 씨가 출근하면 그 사람이 나와서 생활하고 민호 씨가 퇴근하면 다시 옷장으로 숨은 거예요? 맞아요. 심지어 그 남자가 화장실로 들어가더니 제 칫솔로 양치를 하더군요. 그리고 제 수건으로 겨드랑이를 닦고 그걸 보고 저는 구역질이 나서 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지금 제 방에 낯선 남자가 침입해 있다. CCTV로 보고 있다고요. 경찰이 바로 출동했겠네요? 네,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리니까 화면 속 그 남자가 화들짝 놀라더라고요. 그러더니 허둥지둥 다시 옷장 속으로 기어 들어갔어요. 문을 닫고 죽은 듯이 숨는 거죠.
잠시 후 경찰관 분들이 도어락을 따고 들어갔습니다. 방에는 아무도 없었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잖아요. 스피커폰으로 경찰관한테 소리쳤어요. 옷장이에요. 옷장 안에 있어요. 잡았나요? 경찰관이 옷장 문을 확 열었어요. 옷들이 걸려 있었죠. 겉보기엔 사람이 숨을 공간이 없어 보였어요. 그런데 경찰관이 옷을 옆으로 치우고 옷장 뒷판을 툭툭 치니까 텅, 텅 소리가 나는 거예요. 알고 보니 옷장 뒷판을 뜯어내고 그 뒤에 있는 건물 벽과 옷장 사이의 좁은 공간. 원래는 배관이 지나가는 통로 같은 곳인데 거기를 개조해서 아지트로 만든 거였어요. 그 좁은 틈에서 그 남자가 끌려 나왔습니다. 손에는 제 증명사진을 쥐고 있었어요. 사진은 왜요? 스토커였나요? 경찰 조사 결과 그 남자는 전과가 있는 노숙자였는데 그 건물 옥상 문이 열린 틈을 타서 들어왔다가 배관 통로를 발견하고 거기서 기생하기 시작한 거래요. 제가 이사 오기 전부터 그 전 세입자 때부터 거기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전 세입자가 급하게 유학 간 게 아니라 무서워서 도망간 거였을지도 모르죠. 그리고 제 사진을 들고 있었던 건 저를 관찰하는 걸 즐겼대요. 제가 잠들면 옷장 문을 조금 열고 저를 내려다보면서 제가 깨어날까봐 조마조마해 하는 그 스릴을 즐겼다고. 미쳤다. 진짜 미쳤어. 그 사람 처벌은 받았나요? 주거 침입죄로 들어갔다고 들었어요. 하지만 형량은 얼마 안 되겠죠? 저는 그날로 바로 짐 빼서 나왔어요. 보증금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고. 지금은 보안이 철저한 오피스텔로 이사했지만 아직도 트라우마가 심해요. 밤에 잘 때 조금이라도 달그락 소리가 나면 식은땀이 나고 옷장은 아예 사용 안 해요.